통일 선반 530의 1500짜리 선반은 제가 가져온 지가 거의 한 1년, 2년은 된 것 같아요. 1년, 2년은 됐는데, 이 기계를 처음에 매입했을 때는 이제 외관은 상태가 좋아서, 이제 베드가 상태가 좋습니다. 베드가 상태가 좋아가지고, 이제 매입을 했는데, 소리도 뭐 괜찮긴 했습니다. 사실 소리도 괜찮긴 했는데, 일부 구간의 변속이 소음이 좀 나가지고, 그래가지고 좀 다 뜯었었죠. 다 뜯어가지고 이제 기어가 일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손을 본 적이 있는데, 그 기계에서 이제 중요한 게 깨끗한 소리도 나야 되지만은, 이런 레버 같은 경우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잖아요. 그러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고, 여기가 딱 맞으면은 기어도 맞아야 되고요. 여기가 안 맞으면은 기어는 안 맞은 상태가 돼야 되고, 여긴 맞았죠. 그럼 들어간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삼박자들 레버가 맞으면 기어도 맞고, 레버가 안 맞으면 기어가 안 맞아야 되는데, 기계라는 게 이제 쓰다 보면은 그 사용간에 뭐 약간의 뭐 볼트가 풀린다든지, 아니면 뭐 너트가 빠진다든지, 뭐 스프링이 노후돼 가지고 뭐 좀 문제가 된다든지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기계가 깨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전에 대형 선반, 좀 많이 큰 선반도 레버 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기어가 나가버렸어요. 그거 고치는데 비용이 제가 그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, 3, 400 정도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. 물론 제가 비용을 부담한 건 아니고, 이제 업체에서 이제 비용을 큰 회사였는데, 그 레버는 레버에서 맞으면은 기어가 정확히 들어간 거고, 레버에서 안 맞으면 기어가 안 들어간 거여야 됩니다. 정확하게.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하지를 않으면은 기계가 고장이 나요.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. 모든 것들이 다 기계라는 것, 기어 방식에 의한 기계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지, 다 계산과 이런 논리에 의해서, 기계적인 논리하고 기계적인 계산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, 정확하게 움직임이 됐을 때 완벽하게 작동이 됩니다. 근데 그런 모든 조합이 다 맞는 것들은 이제 새 거라고 하고, 그런 조합들이 좀 미흡한 것을 이제 중고라고 하는데, 중고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합이나 작동 같은 거는 명확하게 돼야 됩니다. 그것들을 하는 작업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, 사실. 이것도 그런 논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베드나 기본적인 거는 뭐 괜찮지만, 일부 이거는, 이 기계는 예를 들어서 척에서 가공하다가 여기를 부딪힌 기계는 아니고, 이 레버적인 문제에 의해서 요 부분에서 이제 자꾸 데미지가 왔기 때문에 기어가 이제 가중이 됐던 거죠. 다 조립을 했는데 레버가 어정쩡하게 걸리면은, 이게 딱 들어간 상태면은 이제 이상한 소음이 안 나야 되는데 소음이 났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것도 또 뜯어가지고 작동을 계속 봤던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발판하고 이런 동작 부분에서
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정확하게 리미트 스위치를 건드려서 스톱 신호를 마그네트에 주어서 전원을 차단시키고 모터를 스톱시키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면은 발판으로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리는 축이 제동이 걸리는 이제 모터가 스톱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일어나야 됩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원인은 그것도 또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생겨요.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생겨서 설계가 잘못되는 경우, 설계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디테일이 떨어지게 설계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들을 때로는 개조를 해서, 그리고 때로는 더 민감도를 주어서 만져줘야 됩니다. 그게 여기에서 오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. 오일도 기계마다 그 윤활을 해주는 방식이 틀려요. 오일도 기계마다 윤활을 그 오일을 이렇게 펌핑 해주는 방식이 틀립니다. 화천 같은 경우하고 통일 같은 경우는 트로코이드 펌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지만은 한국 공작기 같은 경우는 그 강제로 모터하고 그 유압 펌프를 그 모터의 구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고 유압 모터를 하나 추가적으로 달아서 무조건적으로 전기만 넣어가지고 펌프가 돌았을 때 그렇게 구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또 틀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어 같은 경우도 통일선반 소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채워놓고서 요 안에서 움직이는 타입으로 돼가지고 이 안에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안에서 움직이는 타입이지만 530에 1500 같은 게 좀 커지기 때문에는 그 밑에 기름 탱크를 둬가지고 되는 타입이고요. 이 화천 선반 같은 경우는 기어박스 바로 밑에 저쪽에 기름 탱크가 있어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하는 타입인데, 또 여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. 이게 통일 같은 경우는 다 빠져버려요, 오일이. 근데 화천 같은 경우는 저게 밑바닥에 어느 정도 고여 있어요. 그래서 또 쳐져서 되는 타입이 있고, 또 통일 같은 경우는 동파이프로 해가지고 동파이프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사되는 타입이지만, 화천 같은 경우는 베드에 그 오일 라인이 있어서 일부 해줄 부분은 동파이프를 최소화시키면서 주물 자체적으로 가진 그 윤활 라인을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오일을 주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선반마다 이게 특성이 다 틀리고 기계적인 메카닉적인 이런 그 방식이 좀 틀립니다. 그래서 그 기계를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이제 기계별로 특성이 있고 그 기계별로 이제 문제점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사면 좋은데, 알고 사지를 못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. 알고 사지를 못하는 게 문제고, 그 불가능한 얘기죠. 알고 산다는 거는 통일 선반은 사실 투다 선반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든 선반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. 화천 선반은 그 일본 모리세이키하고 그거를 이제 모방한 게 화천 선반으로 알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큰 기술이 전쟁 나고선 뭐 기술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. 전쟁 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1950년대에 전쟁에 나가지고 무슨 기술력이 있겠습니까?
그래서 그때는 뭐 암흑기였지만은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외국의 기술을 보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일본 기계를 많이 일본한테 기술을 많이 배운 건 사실이고, 더 일본보다는 이제 더 좋아진 기술력을 이제 지금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더 능가하고 있는데, 지금은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기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하여튼 다 특성이 있고, 쓰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 특성을 알고 있다면은 기계의 품질을 더 좋아지고, 또 특성이 설계할 때 그 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설계할 때 쓰는 사람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만들었으면은 사용자가 좀 그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면은 좋겠다,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. 근데 장난감이죠, 이건 사실. 장난감이지만 경쾌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소음은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. 잘 되네요. 이상입니다.